미국 법무부가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17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사이버 공격과 금융 범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이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세계를 상대로 해킹을 해가지고 훔치려고 한 외화와 암호화폐 가치가 13억 달러, 1조 4천억에 달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이들이 총 대신 키보드를 사용해 암호화폐가 든 전자지급을 훔치는 세계적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제시한 공소장에 이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의 전략 금융 이익을 진전시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보도자료에 32살 전창혁, 27살 김일, 37살 박진혁 등 3명을 실명 공개했고, 얼굴 수배 전단도 첨부했고, 다양한 사이버 공격 사례를 적어놨습니다. 정찰총국은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에 이 해킹 부대가 있다 이 말이겠죠. 2015년부터 19년 베트남, 방글라데시, 대만, 멕시코, 몰타 은행 시스템에 접근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서 국제은행 간 결제 코드를 해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시스템 안에다가 자기들의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결제 시스템을 빼는 거예요. 요즘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 보낼 때 뭘 합니까? 비트로 보내잖아요. 실제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니하고 내하고 주고받을 게 있는 거를 전산으로 결제하죠. 그래서 북한 해커들은 그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코드를 해킹해서 돈을 빼냈는데, 멕시코 수출입은행 시스템에 접근해서 2018년 1월에 1200억을 빼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 계좌들의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의아스러운 겁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들의 송금을 했다. 왜 북한으로 안 보냈을까요? 멕시코에서 아마 북한으로 직접 송금이 안 되니까 한국어로 보냈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보냈으면 됐을 건데 왜 한국어로 보냈을까요? 자,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멕시코 수출입은행이 다른 은행과의 협조로 자금이 인출되기 전에 차단했다고 10월 달에 밝혔는데, 한국 금융당국도 공조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랜섬웨어를 심어가지고, 랜섬웨어라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인질이죠. 랜섬이라는 게 인질하는 걸 랜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풀어줘야 너네 은행의 시스템이 돌아갈 거다, 돈 내놔, 이래서 인질 소프트웨어를 심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한 암호화폐 거래기업 시스템을 랜섬웨어로 감염시켜 177억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중미의 한 국가 카지노를 해킹해서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고 해서 25억을 뜯어내고,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ATM에서 돈도 인출했고, 지난해 8월에는 뉴욕의 금융서비스 회사 네트워크에 130억가량의 암호화폐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정책 검토에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과 위협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2014년에 미국의 소니 픽처스라는 영화 회사가 크리스티나 카스텐이라는 여학생한테서 보낸 메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이 이력서 링크를 누르는 순간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영화사 서버로 파고들어서 소니 측은 컴퓨터 불통, 문서 유출로 1,500만 달러 피해를 입었는데, 김정은 암살 다룬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서 북한을 모욕했다고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범인으로요, 박진혁이라는 애가 지목됐는데 84년생으로 김정은과 동갑이고, 중고등학교를 다닌 2000년 무렵에 세계적 IT 붐, 인터넷 붐이 일었을 때 북한이 수학 영재들을 뽑아서 컴퓨터 전문가로 키웠고, 김일성대, 김책공대 등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들을 7년 이상 복무하는 군대에 복무도 면제시키면서 졸업 후 바로 중국으로 나가 프로그래밍 등으로 외화를 벌었는데, 이제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주고 돈 받는 게 아니라 6, 7년 전부터는 정보 탈취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안보부서 공격을 해서 무기 도면 작전 계획을 틀어갔어요. 국방부도 틀렸죠. 악성 코드를 퍼뜨려 은행이나 정부기관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로 2016년부터 북한이 세계 경제와 접근이 차단되자 이 해킹하는 기술을 가지고 ATM 암호망을 뚫어서 현찰을 훔치고, 방글라데시 중앙
중앙은행 돈에도 손을 대고 곳곳에 암호화폐를 틀어갔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백억씩 암호화폐가 여러 번 털렸고 일본도 수천억 털렸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훔친 암호화폐의 가치가 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했는데요. 13억 달러를 훔쳐가지고 10억 달러는 아직 빼내가지 못했고 실제로는 한 3억 달러, 3,300억 원 정도만 챙겨갔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에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18억이니까 3,300억 달러면요. 은행 들이가 북한의 주요 최고 수입원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찰 총국 소속이라 했고 세계 곳곳에서 은행 강도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의 북한 접경 도시들에 있는 그런 데서 세계를 해킹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2년 전에 UN 보고서는 북한의 돈이 틀린 17개국 중에서 한국이 최다 피해국이다. 실제 수백억이 넘는 암호화폐가 뚫렸다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암호화폐를 틀어가면 그걸 가지고 정부가 북한에다가 대북 지원하는 셈 치고 눈 감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춰져요. 그런데 한국으로 보냈다는데 왜 한국으로 이걸 보냈겠는가 하는 게 지금 최고의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 정말로 의문인데 이걸 2020년 7월 1일 날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북해커 조직은 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코인을 보냈나 이렇게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멕시코 수출입은행을 틀어서 1200억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해커 조직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가지고 아마 훔친 코인이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환전을 해가지고 간 걸로 보여요. 북한의 그 해커 조직이 국내 송금한 흐름을 보면 라자루스 지갑 주소에서 국내 C거래소 지갑으로 송금을 했다는 거예요. 2.4 비트코인요. 또 이게 처음인 게 2018년 7월 13일이고 두 번째 게 2018년 7월 29일 날 역시 라자루스 지갑 주소에서 0.025 비트코인을 국내 C거래소 지갑으로 송금했고 또 7월 23일 날 또 30일 날 라자루스 지갑 주소에서 0.033 비트코인을 중국 마약 거래 사이트 지갑으로 옮겼다가 0.19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로 상당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내역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제재 대상으로 적시한 20개 지갑 주소 중에 하나로 중국 사람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국내 보안업체, 블록체인 보안업체에 따르면 국내 송금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국내 송금 총액이 3,454만 원이에요. 그래서 북한 해커 조직이 국내 거래소를 자금 세탁 경로로 확인한 것으로 추정하지만은 특정 용도의 자금을 국내에 누군가에게 보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송금 시점이 미 국무부가 북한 해커 박진혁을 사이버 공격 혐의로 기소하기 직전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참 희한하다는 겁니다. 북한의 해커 조직이 한국의 멕시코의 은행에 돈을 틀어서 한국에 1200억을 보냈다는 거나 또 북한의 해커 조직이 비트코인 해킹한 그 일부를 3차례에 걸쳐서 한국에 누구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송금을 했는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은행명이 적시되지는 않았고 빼내가지는 못했어요. 한국에 무슨 은행들이 이렇게 거래가 되어서 보냈느냐, 도대체 한국에는 누가 이걸 갖다가 받아줬냐, 은행 이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2016년 5월 달에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해킹 당했을 때 국내 대행은행도 해킹 당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은행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북한의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한 거나 또 베트남의 상업은행 해킹에 사용된 코드가 한국의 국민은행에서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한국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일본, 그리고 베트남, 이탈리아, 미국에 있는 중국 공상은행 뉴욕 등에도 다 해킹이 된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돈을 보냈지만은 북한이 지금 아주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국내의 환전소에 보내고 또 한국의 은행들의 해킹을 했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당시 국민은행은 이 폐쇄적인 망 속에서 북한이 숨겨놓은 코드가 발견됐다.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은 취약성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에 북한에 동조해주는 간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북한이 한국의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해킹한 돈을 보내면 한국에서 누군가 찾아서 북한에 전해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보냈을 가능성이 크죠. 또 이를 2018년 무렵이 어떤 거에 활발할 때인가 하면 북한하고의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환적 등이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북한에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북한이 해킹한 이 멕시코 은행에 돈을 보내는 거에 다 언제 발생했냐? 2018년이에요. 돈을 보낸 거는 2018년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 간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 북한이 해킹한 돈과 암호화폐 등을 한국의 은행이나 자신들의 거래시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북한을 한국에서 도와주는 세력들이 있다. 나이지리아의 유명 인사가 북해커의 자금 세탁을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한국에서는 과연 누가 도와줬냐?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의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환정에는 한국의 정보기관 등이 관여되고 있지 않았나 추정까지 되고 정부가 그 과정에 수사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혹시 권력과 관계 있는 쪽에서 도와주지 않나라는 의문까지 지금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대체 누가 북한을 도와줬냐? 왜 북한이 한국에 해킹한 돈을 보냈냐? 이 부분요 앞으로 수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 분명히 협조자는 있은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